안녕하세요. 에이페옥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금천구 독산동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재개발 호재가 있어서 향후 시세 차익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작년 2025년 12월 16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8곳이 발표되었는데,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독산동 979번지 일대가 신규로 신통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금까지 신통 후보지로 주택 재개발 지역이 선정되었을 경우 구역 지정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8곳 후보지는 2년 이내에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어느 신통 후보지보다 빨리 구역 지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이곳 신통 후보지에 속하는 경매 물건으로 지하 1층 최단 3층을 가지고 있는 총 18개 호실로 구성된 다중주택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2023년도에 지어진 신축 건물입니다. 2인차인만 공시 없이 꽉 채운다라면 월 1,100만원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요즘 경매 법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이런 수익형 다가구 주택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낙찰받아가는 사례가 아주 많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5년 8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그 해당 주택의 하나여 LH의 매입 협의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 매수 청구권을 LH에 양도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LH가 수익형 다가구 주택의 거의 80~90%를 낙찰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시 다가구 주택의 낙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6일에 낙찰된 이 물건을 보면은 6명이 응찰을 했고 매수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 다음 물건도 역시 LH가 낙찰받아 갔습니다. 최근 임차인이 전세 사기 피해 신고를 한 물건은 모두 LH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실컷 입찰하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걸 LH가 뺏어간다라면 참 억울한 상황이죠. 어떤 경매 물건에 LH가 입찰하는지는 물건 접수 내역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국세, 지방세, 안분 신청서 또는 LH가 경매 속개 신청서를 넣은 경우 이는 반드시 LH가 입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줄 경매 물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LH가 입찰하지 않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은 재개발 호재로 인해서 시세 차익과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우수한 물건이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입찰 여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매우 추운 겨울 날씨인데 그래도 힘차게 한번 물건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절 따라오시죠. 지금 여기 현수막이 눈에 보이시죠? 독산 D구역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된 걸 축하한다라는 삼성물산의 현수막이 붙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노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저희 물건지가 있는 이 라인은 많은 다가구 주택 또는 다중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니까요. 자, 이 물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2931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963-5번지입니다. 건건의 감정 가격은 20억 9,589만 200원입니다. 건건은 현재 1회 입찰되어 최저 입찰 금액은 감정가 대비 80%인 16억 7,671만 2천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1억 6,767만 1,2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 65.3평입니다. 보통 서울시 다가구 주택의 경우 토지 면적이 45평 내외인데 건건은 65평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 123평, 제시의 건물은 전혀 없습니다. 건건은 터남, 해수, 어류, 양식 수협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6년 1월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건의 소유권 보전 등기는 2023년 3월 3일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또한 2023년 3월 3일 터남, 해수, 어류, 양식 수협의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 1건, 임차권 2건, 가압류 4건, 압류 1건, 따라서 등기부상의 총 채무액은 24억 4,976만 6,317원입니다. 건건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인수되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며 모든 근저당권 등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건의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건폐율은 56.19%, 용적률 129.09%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다중주택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건은 공부와 현황이 모두 일치하는 물건으로 유관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은 5개 세대, 엘리베이터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 다중주택 35.71평 1.5룸 3가구, 1층 다중주택 28.09평 원룸 5가구, 2층 다중주택 28.09평 원룸 5가구, 3층 다중주택 28.09평 원룸 5가구, 옥탑은 계단실 3.5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실수는 총 18개 호실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건의 말소 기준권리는 2023년 3월 3일 서남 해수 어류 양식 수협의 근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본건은 총 18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18개 호실 모든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공실 없이 임차인은 꽉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처럼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에 공실이 없다면 임차인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낙찰 후에도 충분히 임대차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권리일인 2023년도 3월 3일 기준 서울시의 경우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건은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모든 호실이 최우선 변제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본 물건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총 18개 호실 중 무려 13개 호실의 임차 보증금이 5,500만 원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이 5,500만 원인데 다 이에 맞춰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네요. 본건의 은행 채권 최고액이 무려 20억이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우선 변제금에 맞춰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5,500만 원의 임차 보증금은 시세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건물 외부 내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굿이어 파크타운 물건입니다. 본 물건은 2023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이제 만 3년도 안 된 건물입니다. 보통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 2019년부터 2022년도 사이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신축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선호도도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특징 하나가 이 일대가 신통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어요. 정비구역 지정도 2년 안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도 노려볼 만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시흥대로가 바로 인근에 있는데 지금 신안산선이 한참 공사 중입니다. 2027년도 완공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도보로는 물론 20분 거리 내에 있는데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10분 안에 갈 수가 있고 현재는 주로 구로 D타 단지역을 이용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타는 곳이 바로 이 건물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신통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2026년 1월 2일자에 지정이 됐는데 향후 신축 건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일대에는 오래된 구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본 물건은 오랜 기간 동안 신축 건물로서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은 건물이 될 것입니다. 본 물건의 감정 가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건의 토지 감정은 평당 2,300만 원대에 책정되었는데 여기는 적절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건물 감정이 보통 2023년식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평당 600만 원을 호가하는데 본 물건은 감정 가격이 평당 445만 원 정도에 책정됐습니다. 건물 연면적 대비 약 1억 9천만 원 정도 저평가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 입찰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일단 외관 살펴보겠는데 외관은 아이보리색 톤의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화사한 느낌의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 있어서 멀리서 봐도 신축 건물이라 눈에 확 띕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은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의 다중주택입니다. 호실수가 무려 18개를 가지고 있는데 18개 호실 모두 공실 없이 임차인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보통 이렇게 경매가 넘어가는 물건 공실이 없는 게 나중에 낙찰 받더라도 공실이 없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물건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은 현재 주차장이 총 3대를 가지고 있는데 건물 전면부에 1대, 측면부에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건물 전면부에 지금 우편함이 있습니다. 우편함 총 18개 호실과 택배 보관함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우측에 바로 현관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전기 계량기 단자함이 보이는데 단전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세대에 전기는 잘 공급되고 있고 단전된 세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 우측 부분에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아무래도 청소를 안 해서 굉장히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청소만 됐다라면 훨씬 더 건물 이미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뒤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물 뒤편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총 18개 호실 중 101호 하나만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지하층을 가지고 있는데 밖으로 환기시킬 수 있는 통로가 있고 다만 지하층은 좀 낮은 편입니다. 본 건물 좌측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는 뭐 특별한 시설은 눈에 띄지 않지만 본 건물은 좌우측 동간 거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안에 임차인들도 굉장히 쾌적하게 생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의 특징 하나가 전용 면적이 넓다는 것입니다. 보통 서울시 다가구 주택 보면은 4평 또는 5평대가 줄을 이루는데 여기는 6평대가 줄을 이루고 있어요. 따라서 전용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임차인의 선호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건 좌측 벽면에 CCTV 영상이 잘 동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에 안내문이 붙여져 있는데 여기는 경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라든가 수도 공급이 제한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수도요금, 공용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물 외부가 청소가 안 돼서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인데 6월달까지는 청소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전혀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물이 지저분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향후 낙찰을 받고 건물을 깨끗이 관리한다면 어떤 건물보다도 눈에 띌
것 같습니다. 1층 부분은 이렇게 반계단 올라가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층입니다. 1층은 표기상 2층으로 되어 있고 201호에서 2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은 1호 라인 5.8평, 2호 라인 5.8평, 3호 라인 6평, 4호 라인 5.8평, 5호 라인 6.4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 2층, 3층 모두 동일한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 봤을 때 이 건물이 굉장히 밝고 산뜻한 느낌이 들었는데 내부도 밝고 산뜻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밖에 대리석과 유사한 아이보리색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문도 똑같이 아이보리색의 밝은 느낌을 주는 현관문으로 모두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 끝에 보일러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실도 굉장히 넓은 편인데 다만 좀 여러 가지 잡다한 쓰레기 짐들이 좀 많이 모여 있네요. 자, 여기에 지금 5개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도 끝에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단 폭도 좁지도 넓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여기는 2층입니다. 표기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01호에서 3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은 1층과 똑같은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임차인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빌트인으로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도 안쪽에 1층과 마찬가지로 보일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이 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여기에 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호수 앞에 양수기 함이 있는데 여기는 수도 계량기가 있는 게 아니고 각 세대에 물을 잠글 수 있는 그런 잠금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 쪽 복도 창에는 1층보다는 좀 더 넓은 창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표기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401호에서 4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은 1층과 2층, 3층 모두 동일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소 상태가 좀 불량한 편이고 특히 3층 같은 경우 개인 택배 부품들이 좀 나와 있는 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복도 안쪽에 보일러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택배 부품들이 많이 좀 쌓여 있는 게 보이네요. 여기에도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옥상 올라가서 방수 상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상 계단참에 미니 창고가 있네요.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아마 조그마한 물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인데 마감 처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네요. 옥상에 올라왔는데 옥상 방수 상태가 조금 좋지가 않네요. 곳곳에 테이프 흔적이 되어 있는 게 미세한 실금들이 가 있고 한쪽에 페인트가 벗겨진 것처럼 상도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일단 이 물건은 옥상 방수 작업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상 쓰레기 등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물 빠진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본 물건의 옥상 방수 상태는 마이너스 평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물건 낙찰 받은 후에 방수 작업은 반드시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층에서 쭉 옥상까지 하나하나 확인해 봤는데 일단 옥상 방수 작업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이 건물이 마음에 드는 게 건물 외부도 굉장히 밝은 느낌이 주지만 내부 자체도 아이보리 톤으로 해서 밝고 산뜻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청소만 잘 된다라면 아주 좋은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에는 타일 등 파손 흔적은 전혀 없고 누수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하 한번 내려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은 반계단만 내려가면 지하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은 표기상 1층으로 되어 있는데 101호에서 103호까지 총 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은 1호 라인 1.5룸 9평, 2호 라인 1.5룸 9평, 3호 라인 1.5룸 12.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 모두 원룸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 지하층은 1.5룸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일단 지하층에 내려왔는데 너무 청소를 안 하고 또 임차인들의 온갖 택배 짐들이 곳곳에 쌓여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을 일단 건물 처음 봤을 때의 선호도를 떨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좀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하층이다 보니까 바닥 부분에 좀 습한 흔적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03호가 전용 면적이 무려 12.5평인데 현황도를 살펴보면 이 부분은 공동 주방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하 1층은 보일러실이 각 세대 내부에 있는 걸 현황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외부 내부 다 살펴봤는데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네요. 오늘의 경매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본 물건은 2023년도에 지어진 신축 단연주택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경매 물건들 보면은 2019년에서 2022년도 사이 경매 물건이 많은데 본 물건은 아주 귀한 2023년식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걸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작년 12월 16일 신통 주택재개발 사업 8곳이
곳이 선정되었는데 이곳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도 충분히 누릴 만한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없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LH가 입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본 물건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의 전용 면적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본 물건은 전용 면적이 6평 내에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에는 8평에서 12평까지 1.5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서울시에 있는 다중주택들 전용 면적이 4평에서 5평대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생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일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서울시 다가구 주택들 또는 다중주택 많은 물건들이 불법 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물건은 공부와 현황이 모두 일치된 물건입니다. 다음으로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본 물건은 비역세권 물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단지역이 가까운 역인데 여기에는 도보로 가기에는 어려운 거리입니다. 다만 여기에 버스 노선이 발달되어 있어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 본 물건은 옥상에 별도의 방수 작업을 해야 될 걸로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 본 물건은 용적률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게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층 건물 지었다라면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건은 지하 1층에 전용 면적 9평에서 12평대로 1.5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상 3계층은 원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에서 6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공실 없이 임차인을 꽉 채운다라면 월 1,100만 원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우수한 물건입니다. 저희 에이펙옥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경매가 어려워 왠지 경매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체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펙옥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